세트 플레이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트 플레이라 하면 몸싸움, 피지컬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 벤투 감독이 기본적으로 뭐 플랜 B, C, 뭐 D, 뭐 이런 식의 어떤 다양성을 갖고 가는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아니고,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번 월드컵 준비하는 32개 팀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태까지 커리어를 보면은 부상이 좀 잦았어요. 네, 우리나라 대표팀을 가장 먼저 만나는 우루과이는 남미의 강으로 꼽히는 나라잖아요. 네. 우루과이 수비의 핵심으로 불리는 아라우오가 부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또 이제 대표팀 합류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폼이 최고로 오른 발베르데부터 이제 수아레스와 카바니, 누네즈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작부터 좀 힘든 경기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벤투호는 어떤 전술을 구성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지금 표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루과이에서 가장 팀의 중심이자 에이스격인 역할을 하는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페데리코 발베르데라고, 이 선수가 그야말로 어떤 위치에 갖다 놔도, 아까 이제 우리 정우영 선수, 프라이부르크 정우영 선수 소개할 때도 뭐 어떤 위치든 잘 소화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발베르데 선수는 정말 현재의 경기력, 현재의 컨디션, 폼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만능 미드필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 선수가 굉장히 왕성한 활동량을 발휘하면서 공격과 수비를 모두 그라운드 전체를 누빔과 동시에 최근에는 오른발 왼발을 가리지 않는 엄청난 중거리포 능력까지도 아주 지금 절정에 올랐어요. 그래서 우루과이와의 대결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그 발베르데 선수를 우리가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가 우리 중원에, 특히 미드필드에 나서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루과이와의 우리가 대결에서 저는 좀 강조하는 전술적인 싸움은 세트 플레이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트 플레이라 하면 뭐 셋피스라고도 합니다만 코너킥, 프리킥 이런 장면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루과이가 전통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몸싸움, 피지컬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 이번 대표팀도 물론 아라우오 선수의 상태는 우리와 대결할 때까지는 100%가 안 될 확률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루과이의 피지컬 좋은 선수들과의 대결에서 특히 세트 플레이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역으로 이제 우리가 세트 플레이를 얻었을 때는 그것을 가급적 효율적인 골로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벤투 감독이 특히 이제 우리 뭐 김민재 선수가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김민재 선수를 제외하면 사실 다른 선수들의 피지컬 싸움에서는 우리가 조금 밀린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벤투 감독이 전략적으로 그리고 훈련에서부터의 어떤 연습을 통해서 얼마나 잘 메울 수 있느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느냐가 저는 우리와 우루과이의 대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 러시아 월드컵을 보면 최종 엔트리에서 의외의 인물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23일까지 엔트리가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또 플랜 B를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아마 나갔을 때는 엔트리가 확정이 됐을 거예요. 그죠. 엔트리가 확정이 됐을 거고, 웬만한 이제 부상자는 누가 있는지 이 문제도 사실은 거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 헛소리를 하냐라고 이제 미래에 이 방송을 보실 분들이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역시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대목은 궁금하셨을 법한, 지금은 이제 미래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하셨을 법한 거는 역시 이강인 선수가 엔트리에 포함이 됐을까 안 됐을까 여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미래를 갔다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엔트리에는 들어갔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벤투 감독이 기본적으로 뭐 플랜 B, C, 뭐 D 뭐 이런 식의 어떤 다양성을 갖고 가는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아니고, 플랜 A를 정말 갈고 다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엔트리에 포함이 됐다면,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본선에서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한다면, 이강인 선수 들어간 것 자체가 약간 플랜 B 아닌가. 그래서 벤투 감독의 스타일상 아주 여기서 뭐 다른 스타일을 지금 막 장착시켜서 플랜 B를 만들었을 확률은 저는 없다고 보고, 26인에 이강인 선수가 만약 포함이 됐다면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포함이 됐다면 이강인 선수를 잘 쓰면 그게 이제 플랜 B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벤투 감독이 잘 활용하던 선수들과는 결이 약간 다른 장점을 지니고 있는 선수가 틀림없이 이강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강인 선수가 웬만하면 카타르에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결론을 아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치르는 동안에도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이 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번 월드컵 준비하는 32개 팀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부상이죠. 최근에 이제 그 유럽 유수의 언론들에 보면은 그 32개국에 인저리 트래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2개국에 지금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발생한 부상자 명단 그리고 이제 부상으로부터 이제 돌아온 선수 명단 이런 거를 장황하게 나열하는 그런 기사들을 지금 유수의 언론들이 매일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번 월드컵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 어떠한 월드컵 때보다도 지금 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2개 나라에서 평균적으로 한 나라당 한 서너 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지금 부상이 최근에 있었고 이 선수가 이제 돌아왔으면은 이제 상관이 없지만 이제 다우트라고 거기 써놓거든요. 약간 의문시 된다. 아리까리하다. 그리고 엔트리에 포함되더라도 어느 정도 활약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다우트 단계인 선수들이 있고 이미 적지 않은 스타들이 또 아웃이 됐어요. 맞아요. 이미 아웃이 된 선수들도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은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정말 큰 불행 속에서도 그래도 좀 다행인 거다. 그러니까 아주 이번 월드컵은 11월에 펼쳐지는 월드컵이어서 기본적으로 부상자 발생이 가장 우려가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든 나라들이 거의 부상자들로 인해서 좀 신음하는 월드컵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남은 기간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조별리그 첫 경기를 하기 직전까지도 결국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역시 부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벤투 감독이 또 플랜 A를 주로 갈고 다듬어 놓은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서 플랜 A에 해당하는 선수가 막상 또 부상을 당했을 때 과연 이것을 또 벤투 감독이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출전국들의 선수들도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방금 부상당한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또 일단은 우리가 만나는 우루과이랑 가나 네. 그리고 포르투갈 상황은 좀 어떤가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조타라는 선수가 이미 아웃이 됐어요. 그런데 이 조타 선수가 나름의 중요성을 포르투갈에서는 갖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포르투갈 하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이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 네. 호날두 선수의 득점력이 지금은 이제 호날두 선수가 나이가 아주 많아지면서 그렇게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보면은 호날두 선수가 투입이 돼서 오히려 그 팀의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요즘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호날두 선수의 득점이 본선에서 요즘 리그에서 해왔던 대로 잘 안 터질 경우에는 사실은 호날두 선수 다음 가는 보조 득점원을 해줘야 될 선수가 디오구 조타 선수였거든요. 근데 조타 선수가 이미 포르투갈에서는 이제 아웃이 됐고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라우오 선수가 그래도 희망적으로 요즘 이제 회복이 빨라졌다라는 뉴스가 들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루과이가 아라우오 선수를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본격 활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아라우오 선수가 피지컬은 정말 엄청나게 좋은 선수이고 뭐 만능 수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좀 김민재 선수 유사한 그런 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우오 선수가 한 가지 단점이 여태까지 커리어를 보면은 부상이 좀 잦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상 위험성을 항상 좀 갖고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상이 회복이 설사 된다 해도 회복되자마자 경기에 투입하는 거는 저는 약간 무리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루과이도 아라우오 선수의 몸 상태에는 틀림없이 계속 신경이 쓰일 것 같고 가나 같은 경우가 오히려 스쿼드는 부상 문제로부터는 조금 깔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가나도 이중 국적자 중에 이제 가나를 선택한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된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 선수가 기본적으로 주전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우리의 상대하는 나라들 가운데서는
스쿼드 걱정이 오히려 가나가 조금 덜하지 않나. 다만 기본적인 전력이 가나가 그래도 우루과이나 포르투갈보다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부상자 문제로 지금 그래도 덜 신경 쓰는 팀은 가나일 것 같습니다. 네.